이순신의 마지막 전략 바다를 지배한 조선의 두뇌전. 인트로. 단 12척으로 330척을 막아낸 사나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두뇌의 전쟁이었다. 1597년 정유재란. 조선의 바다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조정은 포기했고 장수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나라 전체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 이순신. 그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바다를 읽는 자였다. 파도 하나하나의 움직임, 조류의 방향, 바람의 세기까지. 그는 바다 그 자체를 무기로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순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영웅담이 아닙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의 높이를 재고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기록하고 바람의 방향을 예측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용감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 한 번도 용감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웠고 조선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더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량의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화려한 승전보가 아닙니다. 그 승리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과 전략의 이야기입니다. 단 12척으로 어떻게 133척의 외선을 막아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일장 끝없는 패배, 그리고 단 한 사람의 결의. 7천량 해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는 보고였습니다. 200척이 넘는 전함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원균 장군은 전사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더 이상 수군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조 임금께서는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시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모두가 바다를 포기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백의종군의 치욕을 겪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조선의 바다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은 전함은 고작 12척. 아니, 정확히는 12척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배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장수들조차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탓할 수 있을까? 200척이 하루 만에 전멸했는데 이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승산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쟁은 정보와 지형, 그리고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배가 12척이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직 내가 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그 소리. 저는 그 소리에서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도 분명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조류는 하루에 2번 바뀝니다. 만조와 간조 때마다 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저녁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붑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모든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한산도 대첩대의 하객진, 당포해전에서의 좁은 물길 활용, 부산포해전에서의 야간 기습. 모든 전투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지형을 이용했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공격했습니다.
숫자의 열세는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적은 너무 많았고 우리는 너무 적었습니다. 1대 11.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12대 133이었습니다. 저는 7천량 해전의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원균 장군은 넓은 바다에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왜군의 숫자가 압도적이었기에 조선 수군은 포위당했고 각계격파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좁은 곳, 적이 숫자의 우세를 활용할 수 없는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량해협.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의 좁은 물길. 그곳은 제가 수년간 관찰해온 곳이었습니다. 명량으로 간다. 제가 명령을 내리자 장수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장군, 명량은 너무 위험합니다. 조류가 너무 빠르고 물살이 거칩니다. 우리 배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래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제어하기 어렵다면 적은 더욱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수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명량의 바다는 제가 수백 번도 넘게 관찰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모든 암초 위치를 알고 있었고 조류가 바뀌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으며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120여 명 남짓한 수군.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전투는 매우 어렵습니다. 적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질 것입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쟁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싸울 곳을 정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싸울 시간을 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 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저는 명량 해협의 지형을 설명했습니다. 물길이 좁아 한 번에 많은 배가 진입할 수 없다는 것, 조류가 빠르게 바뀌어 배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그 조류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적이 가장 혼란스러워할 때 공격할 것입니다. 물살이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 순간 적의 배들은 서로 부딪히고 뒤엉킬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조선의 바다는 끝입니다. 적은 서해로 진격할 것이고 한양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막아내면, 단 하루만 막아내면 조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승리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모든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명량 해협의 폭은 약 300보. 전함 한 척의 폭이 약 10보이니 동시에 진입할 수 있는 배는 많아야 3척에서 4척.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조류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바뀝니다.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그 순간 약 30분 동안은 물살이 가장 복잡해집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골든타임입니다. 화포의 사정거리는 약 500보. 명량 해협에서는 적이 진입하는 순간부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먼저 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승산은 여전히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배의 위치를 그렸습니다. 함대 진영, 화포의 배치, 병사들의 역할 분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마치 바둑을 두듯이, 체스를 두듯이 저는 모든 수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반드시 이긴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세운 모든 전략,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겨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후퇴할 곳도 없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배에 올라 명량을 향해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척의 작은 함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었고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명량의 바다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를 앞둔 고향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2장 바다를 읽는 자, 전략가의 눈. 명량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물길을 확인했습니다. 조류의 흐름, 바람의 방향, 암초의 위치.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수년간 관찰해온 곳이었습니다. 명량 해협은 단순히 좁은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300보, 넓은 곳도 500보를 넘지 않았습니다. 물의 깊이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대형 전함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깊었지만 어떤 곳은 암초가 숨어 있어 작은 배도 좌초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암초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눈을 감고 이곳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류였습니다. 명량의 조류는 하루에 4번 바뀝니다. 밀물과 썰물이 각각 2번씩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시간대에는 물살의 속도가 시속 10리를 넘었습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류가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물의 흐름이 극도로 불안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보십시오. 지금은 잔잔해 보이지만 몇 시간 후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류는 오전 9시경에 바뀝니다. 지금은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시가 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뀔 것입니다. 그 순간 약 30분 동안 물살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의 함대가 이 좁은 물길로 진입합니다. 그들은 숫자의 우세를 믿고 우리를 압도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류가 바뀌는 순간 그들의 배는 제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서 가던 배는 갑자기 멈춰 서고 뒤따라오던 배는 앞배를 들이받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뒤엉킬 것입니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공격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살의 변화를 알고 있으니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류가 바뀌기 직전에 배를 고정시킬 것입니다. 닷을 내리고 배를 암초에 묶어서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대는 해협의 북쪽 입구에 일렬로 배치될 것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대기하면서 적이 진입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적의 선봉이 해협 중앙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류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제히 화포를 발사합니다. 화포의 사정거리는 약 500보입니다. 해협의 폭이 300보에서 500보이니 적이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적은 좁은 물길에 갇혀있고 조류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부하 장수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장군,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화포로 모두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봉만 막으면 됩니다. 해협이 좁기 때문에 적은 한 줄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봉 3척에서 4척만 격침시키면 그 뒤에 배들은 진입하지 못합니다. 부서진 배들이 물길을 막을 것이고 조류가 그 잔해들을 뒤따라오는 배들에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관찰했습니다. 파도의 높이, 물의 색깔, 바람의 세기.
모든 것이 제게 정보였습니다. 물의 색깔만 봐도 조류의 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짙은 푸른색은 물살이 빠르다는 뜻이었고 연한 녹색은 물살이 느리다는 뜻이었습니다. 물결의 패턴도 중요했습니다. 규칙적인 물결은 바람의 영향이고 불규칙한 물결은 조류의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병사들에게도 바다를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 멀리 물거품이 보이는가? 그것은 암초가 있다는 신호다. 물거품이 많이 일수록 암초가 수면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물의 흐름을 보라. 물이 회오리치는 곳이 있는가? 그곳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다. 반대로 물이 넓게 퍼지는 곳은 수심이 얕다는 뜻이다. 새들의 움직임도 관찰하라. 갈매기가 물 위를 맴도는 곳에는 물고기 떼가 있다. 물고기 떼가 있다는 것은 조류가 빠르다는 뜻이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들도 조금씩 바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장군, 오늘 오후 3시쯤 물살이 매우 빠를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물의 색이 계속 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봤다. 내 말이 맞다. 오늘 오후에는 배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왜군의 움직임도 관찰했습니다. 정찰병을 보내 적의 함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했습니다. 왜군은 7,000량의 대승으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남은 함대를 쉽게 격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왜군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총 133척. 그중 대형 전함이 30척이 넘었습니다. 저는 적장의 심리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선 수군이 고작 12척밖에 남지 않았다는 정보를 듣고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빠르게 진격하여 우리를 압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명량 해협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모하게 진입할 것입니다. 저는 전투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적의 함대가 진입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선봉이 들어오고 본대가 따라오고 후방이 진입합니다. 조류가 바뀌는 순간 선봉의 배들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화포를 발사합니다. 첫 번째 배가 불에 타고 두 번째 배가 침몰하고 세 번째 배가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힙니다. 본대의 배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후방의 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진입하려 합니다. 결국 좁은 물길에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저는 변수를 바꿔가며 계산했습니다. 만약 적이 더 빠르게 진입한다면? 만약 조류가 예상보다 일찍 바뀐다면? 만약 우리 화포 중 일부가 고장난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변수를 통제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는 과학 말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별을 관찰했습니다. 별의 위치로 시간을 알 수 있었고 달의 모양으로 조석의 세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최대가 됩니다. 조류도 가장 강해집니다. 그날이 바로 전투에 가장 적합한 날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사흘 후가 바로 보름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흘 후에 싸운다. 그때까지 배를 정비하고 화약을 점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명량의 바다를 계속 관찰하라. 이 바다의 모든 것을 너희 눈과 마음에 새겨라. 이 바다가 우리의 무기다. 이 바다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었고 제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바다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정밀한 작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계산을 점검했습니다. 조류 변화 시간, 화포 사정거리, 해협의 폭, 적의 진입 속도, 우리 배의 배치 위치? 모든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모든 변수가 통제 가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전쟁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수들조차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다를 잇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군은 바다를 적으로 여겼지만 저는 바다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